오늘 볼 질문 우리 6평에서 그 4번에서 7번까지 문제에 해당하는 과도제 경영 지문입니다. 우리 이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 이 지문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사실 한 문단 내지는 그 후에 이어지는 문단들의 한두 문장 정도 내지는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같은 것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의 개수 생각해 보세요. 한 3개에서 4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 이후로는 해당하는 의미로 쭉 그냥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3개에서 4개 넘어가면 사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과정 같은 개념들 나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지문을 1회독할 때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연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방법, 과정이구나, 지문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자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과도제적 경영에 대해서만 사실상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가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 제시하고 보완책 소개한다.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한다. 변천 과정 설명한다. 그리고 뭐 쭉쭉 있는데, 자, 여기서 눈여겨볼 법한 선택지 일단 과정이고요. 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된다 있죠. 우리 이런 단어들은 반복적으로 문제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과정은요, 최소한 2개 이상의 사건이요, 하나의 사건을 목적으로 하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어떤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2, 3을 우리가 각각 A, B, C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적을 D라고 이야기하면요, 얘네가 같으면 안 돼요. A는 B와 같으면 안 되고요, 역시 C와도 같으면 안 됩니다. B도 C와 같으면 안 되고 C도 D와 같으면 안 돼요. 이 과정들이 D라는 목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례는요 구체적이고요 특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동물은 보편적인 개념이죠. 근데 개구리는 동물이라는 보편적 개념 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 딱 하나 이렇게 구획이 되면 그걸 우리가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반된다 하면은 상호 반대된다라는 얘기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4번 문제에서는 문제 자체에서 지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준거를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 상황에 했어요. 문제 제시했고요.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이 있대요. 이 얘기는 곧 대상의 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소개한다.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5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5번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에 설한다 했으니까 제시된 입장이 2개여야 되고, 얘는 소개한다 했으니까 하나여도 충분하죠. 자, 그러면 역시 조금 어려운 기호를 사용해서 얘기하면 얘를 A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A와 B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조금 더 정답일 확률이 높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한다면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장점은 이 문장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자, 어떤 개념이 단점만 있을 가능성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 제시되면은 이에 따라서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바, 즉 장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 제시되는 개념은 우리가 과두제적 경영. 지문에서는 박스 표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과두제의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요. 자,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과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소수가 경영을 하면 권력 집중이라고 마땅하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구획을 할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경영진 자체는 소수고요. 권력이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색깔도 우리가 다르게 표시를 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과두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두제는 경영의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 경영, 공동체적 경영의 정의도 이 머릿속으로 한번 훑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의사 결정권 균등하게 행사하고요. 그리고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비교적 매우 평등한 게 공동체적 경영이 되고, 이에 비해서 소수이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과두제적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두제적 경영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여기다가 또 뭐 부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속성이 또 있겠죠. 강한 결속력을 지닌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결속력 지니고 실질적 권한과 정보 독점하고 그런 상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게 과두제적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사실 결속력이 크고 독점한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의미로도 치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호로 치환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자, 소수 A, B, C, 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가 결과적으로 과두제적 경영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아닌 겁니까? 과두제적 경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역접의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합니다. 그 의미가 뭐에 비해서? 다른 역접 표현에 비해서요. 예를 들면 하지만 같은 표현이랑 비교했을 때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랑 날씨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근데 너 어제 뭐 카리나 슈퍼노바 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로 이어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가 야, 날씨 너무 덥지 않아? 나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 하다가 하지만 어제 카리나 굉장히 어떻게요?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 일단 앞에 있는 내용이랑 순접하지는 않는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울게요. 자,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자, 결정권 약하고 경영진 기업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권한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의 치중이, 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기업을 운영하는데 사사로운 이익에 치중하면 자, 어떻게 된대요? 이해할 필요 없다 그랬죠? 폐해가 나타난대요. 그렇죠?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난대.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죠? 앞서서 이야기한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클 때, 즉 과두제적 경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이 제시가 됩니다.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에 경제적 이익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했어요. 일단 예시는 넘어갑니다. 우리가 1회 독에서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을 때는요,
굳이 예시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냥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책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도지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정부의 권한과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문장이 정리가 될 수 있냐면 과도지적 경영은요,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봤던 4번 문제에 대한 답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장점도 있죠. 그렇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점이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두 개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하는 5번의 선택지보다 하나로 충분한 1번이 훨씬 더 정답일 확률이 높다. 다르게 얘기하면 개연적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쭉 이어지는 부분 보시면요. 이제 사실 5번 문제를 먼저 봤으면 더 잘 보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효율성 추구한다. 강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근데 4, 5번에서는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높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3개에서는 장점, 나머지 2개에서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죠.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만약에 지문으로 가셨다 그러면은 개념에 대한 장단점을 논하는 게 이 주된 지문의 내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고 가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도 사실 먼저 볼 만한 선택지를 먼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뭐냐면 일단 장단은 선택지 전체를 우리가 구획하는 하나의 틀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또 경제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이 문제의 유형이 특정한 하나의 선택지에서 보이는 거죠. 뭡니까? 비교와 증감입니다. 네, 경제 지문에서는요. 어떠한 수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든 아니면은 뭐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등장을 하든 그것에 많고 적음 혹은 많아지고 적어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정답으로 가는 조금 더 빠른 길 찾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에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경영진 그냥 이미지로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도 먼저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소수의 경영진과 다수의 경영진이 이해가 이로움과 해로움이 일치하는 경우, 즉 모든 주주들 간에 어떤 의견의 대립이 없는 경우에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5번의 선택지인 거죠. 내용을 이해했다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건 소수의 경영진이 결속력이 크고 독점적이고 권력이 집중되면서 즉 과도제적 경영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일어나는 문제였는데 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문의 내용을 1회 독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돌아가셔서 해당하는 전제를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업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경영 상황 조작합니다. 주요 정보 은폐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랑 역시 병치되고 있기도 하죠. 나란히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 전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클 때,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이, 즉 이익이 사사로울 때, 사적일 때 발생하는 문제였죠. 따라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5번 선택지의 전제에서는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판단 어렵지 않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시면요. 읽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입니다. 자, 추론 문제 보시면 여러분 약간 좁니다. 왜? 어디서 들었거든. 추론은 지문 안에 직접적인 문장의 형태로 증거가 나와 있지 않은 문장이다. 아니 문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니까 와, 나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야?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얘도 먼저 볼 만한 선택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뭐냐? 될 수 있대요. 뭐가? 유용한 제도가. 높일 수 있대요. 뭐가? 경영의 개방성을. 완화할 수 있대요. 뭐를? 독점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대요. 자, 전부 무슨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쵸? 좋은 얘기야. 우리가 지금 이 문제로 가기 전에 지문의 내용 개괄적으로 파악했을 때 과두제적 경영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있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 지문의 주된 내용을 이뤘죠. 자, 그쵸? 그러면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경영성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전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통해 이끌어질 수 있는 결과가 된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온 경영공시, 공통적인 내용 나왔어. 사회이사제도 공통적인 내용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에서는 특히 5번을 통해서 이 둘이 전부 좋은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4번에서도 좋은 거다, 3번에서도 좋은 거다 얘기할 수 있죠. 얘네가 만약에 틀린 선택지, 즉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려면요, 경영공시가 좋은 점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게 아니야. 사회이사제도도 좋은 게 맞는데 이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죠. 이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나온 제도가 경영공시랑 사회이사제도 두 개니까 이 둘을 섞어 쳐야 되거든요. 이 두 개를 서로 꼬는 것 밖에는 경우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같습니까? 이 얘기가 같아요? 아니죠. 섞어칠 수 있는 대상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의 선택지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 둘은 섞어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 이제 볼 수 있냐면은, 자, 이 부분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라는 부분도 정답 선택지인 건 아니지만 유의미한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 뭐뭐 하더라도는 여러분 얘가 아니어도와 같은 경우의 수를 발생시킵니다. 자, 나는 비가 와도 러닝을 해. 나는 비가 와도 뛰어. 나 비 안 오면 어떡하죠? 비 안 오면 당연히 뛰죠. 그쵸? 비가 와도 뛴다는 건 비 안 오면 당연히 뛴다는 거예요. 그쵸?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거는, 자, 스톡옵션의 권리라는 거는 본래 목적이 손실을 줄이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번 선택지 남았습니다. 차이가 있대요. 어디서 차이가 있다? 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이 되는 지점만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가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왜냐면 최근에 보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문학 지문, 사실 뭐 문학 지문에서도 비슷한 트렌드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형태의 지문이거든요. 우리 지금 7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X사의 특징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 시장 점유율 높다. 좋은 회사네요.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원래 굉장한 공동체적 경영을 했대요. 근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셨다. 자, 과두제적 경영으로 갔네요. 라고 fucking 생각을 했으면은 젖빵 나는 거죠. 왜? 우리가 과두제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들이 필요했죠? 지금 일부러 지웠어요. 왜? 떠올려 보라고. 뭡니까? 소수이고 최소한 뭐가 필요했죠? 권력의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구술되는 내용에서 권력 집중되는지 볼까요?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돼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이익 분배 전부 다 공동으로 의결한대요. 어떻습니까? 권력 집중됐나요? 안 됐죠. 권력이 집중이 안 됐네요. 그러면 얘는 과두제적 경영을 안 하고 있어서 A, B 두 입장은 모두 경영진이 그대로 하던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보시면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고 과도한 정보격차나 권한 집중, 즉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 과두제적 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마땅히 참이죠. 왜? 과두제적 경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게 왜 지금 보기 문제의 경향성이고 트렌드냐 하면요,
사실 뭐 여기서 지금 다른 선택지는 일단 수직적 경영의 부작용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과도제적 경영에서 나타나는 걸 거고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돼. 자, 이런 얘기도 과도제적 경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과도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거잖아. 그렇죠? 자, 저 2번 선택지는 그런 측면에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는 여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타당한 증거로 우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바뀌잖아요. 이런 거는 보기의 내용이랑 그냥 단순 대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리는 선택지가 5번이거든요. 안정적인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처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뭡니까? 자, 과도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다른 보기 문제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보여요. 자, 이거 16번 문제예요. 정답률 굉장히 낮은 어려운 문제죠. 근데 1번 선택지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대요. 자, 이거 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이 자선 옳다면 동사는 옳다래. 그리고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 자, 자선을 옳다라는 내용 여기 담고 있으니까 도덕 문장이죠. 도덕 문장은 태도나 감정을 포함한다, 태도를 표현한다 라고 이 보기 안에서 나왔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역시 마찬가지 보기 안에 있는 주장이죠. 자, 우리 이것도 대원칙이죠. 보기는 거짓말 합니까? 보기는 거짓말 안 해. 돈만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기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을 지지해주는, 즉 논증의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틀리고 얘는 맞아?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충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문의 내용 이해했어야 됐나요? 우리 지금 이거 이해 안 된다. 빨리. 자, 그렇습니다. 지문의 내용까지 갈 필요 없이 보기의 내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최근의 보기 문제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